지난번 영상에서 내가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남성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사회가 어째서 남성적인지, 그리고 그런 사회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남성성 위주의 사회가 아니었어. 에고가 점차 생겨났듯이 사회 구조도 생겨난 거지. 인간이 에고를 갖추어간 과정과 사회가 점차 남성적이게 되어간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초기 인류 사회는 현재처럼 남성 지배적인 구조가 아니라 더 평등하거나 목의 중심이었을 확률이 높아. 초기 인류는 생명의 탄생을 매우 신비하게 여겼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을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인식해서 여성을 우리에서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였을 거야. 이렇게 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목의 신화 또는 여성을 섬기는 종교적 믿음도 가져왔을 거고, 그 예시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있어. 구석기 시대 조각상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가슴, 배, 엉덩이가 강조되어 있는 형태야. 이건 여성을 곧 생명을 창조하는 신적인 존재로 본 거지. 마찬가지로 튀르키예에 있는 신석기 유적인 차탈회위크에도 유사한 형태의 여성 조각상 및 벽화가 있어. 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대한 대지의 어머니로 보는 신화는 여러 문명에서 발견되지. 이집트의 이시스, 인도의 샥티, 메소포타미아의 이난나, 이슈타르, 그리스의 가이아, 로마의 텔루스 등 이런 목의 신화 속 여신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여리여리한 여성상이 아닌 강력한 존재임과 동시에 사회를 통제하고 억누르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존재에 가까웠어. 또한 초기 인류에게는 생존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을 텐데 이를 위해서 수렵과 채집을 했지. 그리고 채집으로 확보하는 식량이 수렵으로 확보하는 식량보다 훨씬 많았을 거야. 물리적인 힘의 차이에 의해서 아주 큰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남성들이 주로 담당하면서 가끔 가능했을 거고, 채집, 그리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주로 여자들이 담당했을 거야. 그렇다면 식량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가져왔고, 공동체의 생존에 많이 기여한 것이 여성이니 자연스럽게 의사결정 구조도 모계가 되었을 확률이 높지. 그런데 왜 지금 인간 사회는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성 위주의 사회가 되었을까? 에고가 발달하게 된 시점과 비슷할 거야. 언어가 생기고 시간 개념이 시작할 때, 먹고 사는 방식이 농사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서 정착을 하고 사유재산이 생기고 상속을 위해서 혈통을 관리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점점 나와 너를, 인간과 자연을, 우리와 그들을 분별하게 되었어. 점점 에고가 생긴 거지. 그러면서 자연은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출산은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 되었고, 여성은 신성한 생명의 통로가 아닌 아이를 낳는 자원이 되었고,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노동력과 상속자로서 의미를 갖게 됐어. 과거엔 생명의 탄생 그 자체가 신비롭고 중요하기만 했다면, 그보다는 더 많은 번식의 의미가 생긴 거야. 생명이 경외의 대상에서 관리의 대상이 된 거지. 소유하고 생산하고 통제하고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됐어. 그리고 국가가 탄생하면서 계급, 법, 군대처럼 그런 가치를 지키려는 틀, 시스템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했지. 사회가 의식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에고에 가까워진 거야. 종교적으로도 일신교가 등장했어. 일신교의 특징은 신을 초월적인 아버지인 남성형으로 여긴다는 점이야. 이런 남성 유일신은 규율을 만들어 이를 명령하고 인간의 죄를 심판함으로써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존재야. 분별, 의식이 아닌 에고의 특징이지. 왜냐하면 종교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잖아. 인간이 에고에 더 가까워질수록 종교도 그러할 수밖에 없지. 특히 기독교를 생각해보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낸 이브.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를 지어버린 이브. 여성을 남성에서 변형된 하위의 것으로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생명은 남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또한 선악과는 지식과 자각을 의미하는데 그런 선악과를 먹은 이브는 호기심을 가진 존재였던 거지. 그런데 그 호기심을 죄로, 자각을 타락으로 여성의 직관적 행위를 위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럼으로써 여성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낙인 찍은 거야. 또한 그에 대한 벌로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됐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게 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규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런 종교는 자연스러움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아. 인간이 만들어진 규율에 복종하고 통제되길 바라지. 그러니까 사실 종교는 영성의 탈을 쓴 가부장제이자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 영적인 척하는 에고지. 가부장제, 그러니까 북의 사회는 인류가 에고화되는 대전환이었어. 한편 아담은 벌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게 되었어. 중세시대 농노들은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만 했지. 왕은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였고, 귀족이나 영주는 토지와 군사력을 보유한 존재. 농노는 노동을 해야만 하는 존재였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은 이동이 불가능했는데, 이 농노들이 노동에 대해서 하는 생각은 현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어. 일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생각, 하기 싫은 것이다라는 생각,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려면 억지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고방식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야. 특히 종교적으로도 사후에 천국에 가려면 현생에서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 교육하면서 종교적인 규칙을 강요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당연시하게 했지. 의식적인 삶은 찾아보기 어렵고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었어. 이때 특히 여성들은 마치 남편의 재산처럼 귀속된 자율성이 없는 존재였어. 남편을 잃어서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거나 산파나 약초사처럼 의학적, 자연과학적 지식이 있거나 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의 경우에는 마녀로 몰려서 처형당하기도 했어. 여성의 의식적인 목소리를 제거하고 거기에 힘이 실리지 못하도록 한 거야. 중세 이후에는 상업이 성하게 되었고 화폐 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기 시작하지. 신분보다도 혈통보다도 이전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신분을 바꿀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돈이 얼마나 더 많으냐로 신분과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자본을 통해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거야. 자본주의 사회인 거지. 노동이 기존에는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것일지언정 종교적 관점에서는 성스러운 행위였지만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서 돈의 축적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돈 자체가 종교적 기능을 하기도 해. 기존의 엄격한 종교적 규율보다도 돈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가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에겐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관념이 생겨.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여기고 자연을 자원으로만 여기게 되지. 의식적인 것들, 감정, 공동체, 관계, 연결 등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마치 이전엔 불가능했던 신분의 이동, 거주지의 이주, 직업의 선택 등의 자유가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인간은 자기가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스스로를 더욱더 몰아세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더 불안해지게 되었어. 산업혁명으로 기계를 활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되려 인간이 시스템의 도구가 되었지. 인간 개인의 리듬이 아닌 모두가 만들어진 시계의 시간에 맞추어 일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시스템에 갇히게 된 거야. 이때 여성성은 사회에서 거의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어. 노동자로서의 인간이 중요하니 임신과 출산은 노동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선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는 생산에 방해가 되니까. 인간을 잘 길러내는 것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그 에너지를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연은 오로지 생산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으니까. 교육은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적당한 수준의 노동자를 길러내는 수단이 되었으니까.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의 축적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자본주의는 이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소비주의로 진화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건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도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지.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을 필요해서 사지 않아. 사야 할 것 같아서 사고 있어. 에고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내는가를 넘어서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부를 보여주는 수단이니까. 공동체가 와해되고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된 것이 소비주의를 가속화하기도 했어. 가족들이 따로 살수록 이웃끼리 덜 연결되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사게 될 테니까. 이렇게 타인들과의 물리적인 연결은 줄었지만 미디어가 발달하면서는 이를 통해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는 되었어. 그러면서 나와 남을 더더욱 비교하게 돼. 평생 만나볼 일 없는 사람들과도 나를 비교하게 된 거야. 비교는 결핍을 생성하고 결핍은 구매 욕구를 만들어내지. 물건을 구매한 후에 즐거움은 금세 사라지니까 그걸 다시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물건을 소비하게 돼. 소비주의는 이것을 가지지 못한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불안을 끊임없이 주입해서 소비하기 위한 경쟁을 극대화해. 이 과정에서 여성의 아름다움도 일종의 재화이자 틀이 되어서 특정한 모습만이 아름다움으로 규정되고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소비가 굉장히 활발해졌지. 자연스러운 여성의 아름다움이 남성적인 경쟁 시스템으로 완전히 흡수된 거야. 이렇게 소비주의는 끊임없는 불만족과 불안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경쟁을 통해 해소한다고 느끼도록 하지만 사실 경쟁으로 인해서 불만족과 불안은 더 심해지고 있어.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내가 남들과 다르게 더 특별하다거나 더 불행하다는 개인주의적인 관념도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인간 간의, 그리고 인간과 다른 존재와의 연결이 파괴되었어.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야. 극단적으로 남성적인 에고 위주의 사회는 인간의 의식을 소외시킴으로써 우울하고 공허한 상태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되도록 했어. 인간관계가 약해지면서 연결이 사라져 버렸고 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도 붕괴되면서 특히 자연 파괴를 일삼게 되었지. 그 과정에서 여성성은 완전히 잊히면서 여성성이 억압된 역사가 여성들에게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했고 그럼으로써 여성의 의식적인 목소리는 더더욱 묻히게 된 거야. 이 얘기는 남자들이 이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점점 더 구조화, 시스템화, 즉 남성적이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에고에 과잉 집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 지금 살게 되었다는 뜻이야. 나는 이런 흐름이 결국 다시 여성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성, 내면, 의식과 관련된 주제들이 주목받고 있고 또 명상이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했으며 트라우마 돌아보기나 내면 아이 치유, 그림자 작업 등이 어른이 되어갈 때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잠재의식을 꺼내보고 의식에 가까워지기 위한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 그래서 페미니즘 등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도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나는 지금이 북의 사회에서 목의 사회로, 개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주의 사회로, 물질주의 사회에서 의식 중심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의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듣는 많은 갈등들은 사실 기존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이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어머니의 몸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목의 중심 사회가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이렇게 여성성, 의식으로 인류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남성성, 시스템도 건강하게 재정렬되리라고 믿어. 최근 한동안 현재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개인을 착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전히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각종 차별과 억압 등에 대해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 우리가 삶을 너무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내 눈앞에 놓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삶을 거시적으로 또 영적으로 생각하다가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 인류 전체, 이 세상을 걱정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고 이 세상이 너무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면 이 사회를 여러분 개인이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삶의 작은 순간들을 즐겨도 된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울 때 사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게 될 거야. 알겠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필요로 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아요를 눌러서 도와줘.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에 달아주면 내가 하나씩 다 읽어볼게. 여기는 너희를 위한 공간인 거 알지?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나는 너를 사랑해.